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제 뭐라 그러나 스트레스가 없이 좀 번아웃이 없고 피곤하지 않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돛 닦는 거는 쉼이라는 게 기본이에요. 쉼. 어떻게 쉴 것인가. 이 바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꼭 어디 가야만 쉬는 게 아니에요. 어? 어디 뭐 이렇게 산장에 가가지고 쉬고 자연에 가서 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인은 뭐야? 사회 안에 있어도 쉬는 거예요. 사회 안에 있어도. 그게 이제 도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무위자연의 삶.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유위자연이라고 해서 유위적인 삶이 아니라 무위적인 삶이다. 도인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쉬는 삶이다 이거예요. 무위라는 게 뭐냐? 어떤 거를 이렇게 조종하지 않는 거예요. 조종하지 않는 삶. 나를 예를 들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지 않는 삶을 말해요. 근데 자아라는 건 뭐냐? 틀이에요, 틀. 자아의 기본 자체가 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끼워 맞춰 살아야 돼요. 자아가 뭔가요? 남의 것이죠. 남의 것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틀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 페르소나라고 해요. 페르소나. 그 뭐냐? 내가 원하는 나. 인정받고 멋지고 말하자면 말도 잘하고 착하고 남한테 인정받는, 돈도 벌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여간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원하는 이성상 있잖아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남편상, 원하는 말하자면 이성상, 부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죠. 그러면 그 배우자가 이제 죽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쿠사리를 먹든지 아니면 원망을 듣든지 결국은 나중에 그 자기 이성상에 맞지 않는 자기 배우자면은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러한 원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고정시켜야 돼요. 자기가 원한다는 건 뭐냐? 내가 원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아상, 이성상이, 부모상, 자식상, 학생상, 여러 가지 상을 지어요. 이게 자아 자체예요, 그게. 자아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자아가 아니고. 어떤 상을 만들어, 상을 지어요. 경계를 만들어. 그게 바로 자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건 뭐야? 글렀다 이거예요. 글러먹었다 이거. 그러한 모든 것을 말하자면 탈피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의 자유다 이거, 자유. 저도 어디에 잘 빠질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도사는 이래야 돼, 이런 상이 있어요. 자기만의 권조가 있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틀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계속 자기가 만들어 왔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해결했었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물론 어느 면에서 그걸 또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라는 말에 갇혀서 말하자면 진리를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머릿속에 들어가는 또 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꾸 제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또 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내 자아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한테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스스로도 그걸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은 뭡니까? 옛사람은 틀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만들었던 상을 짓고 그 어떤 완벽한 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거기에 고통이 와서, 인간의 모든 고통, 번뇌는 거기서 와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뜻이 그거예요. 상이 없어. 상이 없이 그냥 존재 그 자체로 될 놈 될 대로 되라. 그냥 생각이 아니고 느낌에 따라서 심장의 그냥 느낌으로 그냥 사는 어떤 그러한 거.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야 돼 하고 생각해서 나에게 계획이 있잖아요. 미래상이 있어요. 미래상. 자아에도 과거상이 있고 미래상이 있죠.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해야 돼 이런 상이 있고 그거는 프로그레스, 보수, 지금까지 왔던 그대로. 근데 진보가 있어요. 또 진보하면서 또 살아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영어는 기억이 안 난다 뭔지 갑자기. 어쨌든 미래는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해요. 번아웃을.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무의자인이 뭐냐, 인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매일매일 사라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거기에 쉼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피곤이 훨씬 덜한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육체가 강해요. 어느 정도의 육체적 소모적인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어차피. 저도 몸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더 몸이 안 좋아져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몸도 찌뿌둥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휴가 중인데도 밖에 나가야 돼요. 몇 시간을.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움직여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근데 왜 도대체 노는 건 그렇게 좋고 일하는 건 힘드냐, 그 얘기예요. 일하면 저도 똑같이 일하면 뭐예요. 저도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방문 요양사니까. 근데 밖에 지금 나가는데 저도 또 나가요. 일을 그만둬도 휴가니까 그래도 또 나가야 돼. 몇 시간이라도. 그럼 왜 도대체 나는 나가느냐? 돈도 안 주는데 왜 나가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의 구조가 있어요. 돈을 주면은 그거에 책임을 다해야 돼. 그렇게 하면 뭐냐?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돼. 나의 그걸 다 해야 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근데 내가 그냥 나가봐, 만일에. 내 말이 옳다 그러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냥 나가. 그럼 내가 앉고 싶을 때 앉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마음에 걸림이 없어. 그냥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몇 시든 상관없고. 놀러 갔으니까 어차피. 그 높은 산을 왜 올라가요? 인간의 괴로움은 몸이 피곤해서 괴로운 거는 적어요. 더 괴로운 거 뭐냐면 내가 산에 올라갈 때 나의 템포대로 나의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만일에 어떤 등짐을 지고 산장까지 50kg짜리 과일 박스로 올라야 되고 그게 아침 7시부터 저녁 3시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 500m, 1000m를. 그러면 그건 일이니까 그 다음부터 시간을 맞춰야 되고 내가 쉬고 싶어도 잘 쉴 수가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무거워도 허리가 아파도 올라가야 되고 오늘 올라가기 싫고 내일 올라가고 싶은데 오늘 올라가야 돼. 오늘 반드시 또 사과 박스를 날라야 돼. 고기 박스가 아니고 아니면 가벼운 무슨 솜사탕이 아니고 하필이면 무거운 사과 박스. 그럴 때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내가 원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자인이 되지 않고 유의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말이죠. 모든 걸 억지로 하게 되면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번아웃을 만들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상을 파괴해야 돼요. 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나는 미래로 가요. 아니면 과거로 가요. 나의 습관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항상 하는 그 걱정을 그대로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오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서 오늘 일을 하는데 말하자면 우선 날씨가 좋아야 돼요. 날씨가 나쁘면 글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최대한도로 좋은 자전거를 탈취를 해야 돼. 탈취라기보다 내가 얻어야 돼. 아침 일찍 가서 다들 막 일찍 와요. 왜 일찍 올까요? 아침 8시에 시작하는데 아침 7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6시에 와요. 왜냐면 좋은 오토바이나 좋은 자전거 자기가 원하는 탈 것을 타야 쉽게 하루 종일 다닐 수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고
걸어 다니면 힘들잖아요.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탈 것을 내가 얻느냐에 따라서 그달의 피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찍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8시, 7시 반에 시작하는데 막 6시에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우연히 그 자전거를, 그 오토바이 같은 걸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말하자면 얻지 못하게 내가 미리 가가지고 그거를 딱 하면은, 물론 전 미리 가진 않지만 우연히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야? 엄청나게 화를 내요, 저한테. 왜냐면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를 괴롭히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자기의 어떤 그 생각, 이걸 타야만이, 오토바이를 타야지, 좋은 오토바이 중에 좋은 걸 타야 그날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어떤 애들은 화를 엄청나게 내요, 저한테. 거의 울려고 그래. 왜냐면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말하자면. 물론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편하겠지. 자기 원래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탈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어떻게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에너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장이. 끌기장이 없단 말이에요. 끌기장이 뭐냐?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장신이 글로 함몰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은 존재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내 존재 그대로, 그냥 내 상황 그대로, 내가 지금 닥친 현실 그대로, 그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냥 또 바로 어떠한 고민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탈 것을 내가 좋은 걸 타고 싶어도 그게 없더라도 그냥 걸어라도 갈 수 있는 사람. 마음 편하게. 고민하면 안 되거든요.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미래를 위해서 갈팡질팡 고민하고, 과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야? 괴로워하고, 또 그 과거의 습관이 현실에 올 때 그런 좋은 현실이 오지 않을 때, 과거처럼 습관대로 살 수 없을 때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렇게 되면 뭐야? 세 개의 시간대에 걸쳐서 말하자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 결국 시간대는 하나지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시간의 장에 걸린단 말이야. 시간 에너지에. 과거라는 에너지. 거기에는 나의 습관과 관습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분별이 거기 있어요. 과거라는 시간 에너지에 말하자면, 재밌게 얘기하면, 그냥 생각일 뿐이지만, 말하자면, 과거라는 시간 에너지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미래에 대해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라는 시간 에너지, 즉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는 끌개장. 결국 모든 게 생각인데, 재밌게 얘기해서 미래 에너지, 미래 생각 에너지라고 할게요. 거기에 붙잡혀서 에너지를 다 빨려. 그거 내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미쳐버리니까,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기분에, 지금 낌새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예를 들면, 아까도 쉽게 얘기하면, 오늘 오토바이를 내가 못 얻었기 때문에 미래는 진짜 피곤할 거예요. 엄청 짜증날 거예요. 하는 그러한 저희 방문 요양사로서의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들 괴로워해요. 저도 마찬가지,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생각 자아를 해체할 수,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바로 자아 그 자체예요. 자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생각을 파괴할 수 있는가, 자아를 파괴할 수 있는가. 자아에는 엄청난 끌개장이 있어요. 그 안에 자아 속에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것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원혼이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혼이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것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강력한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그 안에 있어요. 자아 안에. 그대로 안 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아의 말을 듣고 자아 뜻대로 해야만이 말하자면 기분이 좋고, 자아 뜻대로 못하면 계속 괴로워. 근데 인생이 내 자아대로 돼요. 문제는 그거예요. 인생은 내 자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아의 뜻대로 계속 되면은 그래도 훨씬 낫겠죠. 부딪힐 게 없으니까. 근데 인생은 내 자아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중 하나예요. 이 세상을 내 자아의 뜻대로 만드는 만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독재자가 돼서
요새 그 뭐야 윤석열이가 그렇게 해서 지금 뭐야 그런 걸 막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어. 자기의 자아의 뜻대로 말하자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누구는 뭐 이렇게 특별히 특정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도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이가 말하자면 자기의 똥구멍에 말하자면 이 대한민국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똥구멍에.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이제 프로이드의 말인데 고집스러운 사람 말인 거예요. 왜냐면 배변 훈련을 억지로 받아야 했던 사람들. 어렸을 때 배변 훈련을 말하자면 똥을 잘못 싸가지고 혼났던 사람들. 이 말하자면 그 마치 변비처럼 똥을 시원하게 못 싸게 되고 똥을 시원하게 못 쌀 뿐만 아니라 자기 스트레스를 말하면 시원하게 배출을 못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프로이드 뭐라 했냐면 자기 이 세상을 자기 똥구녕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자기 부인, 남편, 가족을 자기 똥구녕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즉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악을 떠나서 윤석열이가 말하자면 이 대한민국 전체를 자기 똥구녕에 집어넣어서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결국 말하자면 이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란 얘기야. 그래서 번아웃이 되고 사람이. 이거 됐습니까? 번아웃이 되고 힘들어진단 말이야. 물론 그 자신은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뭐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 행동, 그 사람의 표정에서 읽혀진단 말이에요. 고집스러워서 이게 옳다고 하니까 거기에 미쳐 있을 수도 있어요. 자아라는 건 또 그 힘을 주거든, 나름대로. 귀신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있어요, 또 자아에는. 그 집중하게 하고, 그것에 달아오르게 하고,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 것조차 모르게 그 열심히 예를 들면 일 중독에 빠지게 해서, 그 일을 하다가 암 걸리고 뭐 이제 그러다 스톱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또 그 재주가 있어요. 왜냐면 자아는 또 중독을 일으키거든요. 중독이란 뭐냐면, 예를 들면 술을 먹는데 하루에, 뭐 엄청나게 소주 몇 병씩 먹어도, 나는 그게 재미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줘요. 재미있어. 술 중독 재미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술 때문에 마탱이 가는 거죠. 저도 조심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술 좋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제 도를 조금 깨닫고, 도에서 이제 어떻게 돼?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면 자아 힘이 너무 세. 자아는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자아는 이제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공포를 주고 두렵게 해요. 걱정을 만들고.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네가 나를 버리면 네 인생은 좆됐어. 이런 거야. 말은 그렇지만 현실은 어쩌냐면 습관이 있으니까 습관대로 안 하면 너는 뭐야? 죽을 거야. 잘못될 거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해야지 쉽게 이해가 될 테니까. 오늘 내가 내가 원하는 좋은 자전거를 못 얻었어. 그럼 어떻게? 넌 반드시 얻어야 돼. 그러면서 마음에 큰 괴로움을 줘요, 그때. 미래에 너는 이 자전거 없으니까 반드시 오늘 힘들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도를 닦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려고 하죠. 머물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두 가지의 말하자면 어떤 인격이랄까? 자아라는 인격. 그러니까 상을 짓는 인격. 근데 뭐야? 성령, 신성, 참나라고 하는 그 인격이 새로 나와요. 그것은 다른 생각을 주는, 다른 생각, 영감을 줘요. 인간에게. 영감을 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나를 집중시켜요. 그 신성은 반드시, 그 참나는 알아차림을 줘요.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알아차림 준단 말이에요. 알아차림 또 연습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명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 안 만나고 일 안 할 때는 그래 좀 나아요, 그나마.
물론 그래도 힘든데 혼자 산속에 있어 보면 좀 그래도 마음이 좀 나요. 자연에 들어가서 산장에서 하루 지내보면 그래도 열심히 막 일하고 그럴 때보다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처박혀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래도 그나마 뭐 그것도 힘들다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스트레스가 좀 덜 받고 그래서 약간 견성을 하고 있는 상태 비슷하게 돼요. 어느 정도 견성할 수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당히 오랫동안 견성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일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는 내가 예를 들면 이 회사의 뜻대로 내가 이걸 착착착착착 일거리가 쫙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몇 시에 이 집 가고 몇 시에 저 집 가고 몇 시에 저 집 가고 이게 일정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상황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 모든 상황이 다 틀려. 어. 그러니까 매일 어쨌든 이 집에서는 20분 있어야 되는데 그 아줌마가 몸이 아파 그러면 그냥 가라고 그러지. 오늘 몸이 아프니까 우리 집에 청소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야? 30분 있어야 돼. 어떤 아저씨 집에는 30분 있어야 되는데 뭐야? 야, 씨가 오늘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좀 해줘. 내가 이게 해야 될 게 많아. 그러면 어떨 땐 40분, 50분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말하자면 시간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상을 진단 말이야. 우리가 상이 있잖아요, 하나에. 이 시간만 하면 돼, 이렇게. 상이 있단 말이야, 머릿속에. 아니면 난 게으르니까 난 좀 덜 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든 뭐 40분, 50분이든 기본이 30분이라도 난 더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상이 달라. 습관이 다르고, 인간이 다르고. 인간이 다른 건 뭐냐? 자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 유의적인 인간입니다. 유의. 무의가 아니에요. 이 순간에. 유의. 딱 정해진 시간. 그게 에너지예요. 그게 끌개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에너지가 쫙 끌어당기면서 그거대로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사람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근데 나는 이제 견성을 배웠단 말이에요. 견성했어, 이제. 드디어. 견성을 아예 안 했으면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견성이 무조건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고 신성을 이제 보고, 이게 새로운 생명과의 컨택이 일어났는데, 이제 말하는 그때부터. 그 전에 아예 그것 견성이 안 되신 분은 해당 이상 없고, 그러나 견성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 그때 새로운 어떤 생명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다음부터 과거의 어떤 그 옛 생각, 성경에 보면은 사망이야. 그거는 공포고 죽음이야. 근데 뭐야? 생명의 생각이 따로 있어. 그건 뭐야? 참나의 생각. 말하자면 성령의 생각. 그거란 말이야. 그건 뭐야? 평안이야. 기쁨과 평안 이런 거야. 그러니까 평화롭고 기분 좋은 이런 상태. 두 가지 생각은 다르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성령의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상관없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꾸 생각에 사로잡혀도 그죠? 20분에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도 아니야. 나는 과거랑 똑같이 살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뭐야? 그냥 이 상황에 맞춰서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신생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즉흥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깨뜨릴 줄 알아. 이렇게 꼭 돼야 된다는 거 없다는 거야. 과거는 항상 상을 만들어요. 습관이라는 상을 만들어. 그러나 그대로 이것이 꼭 전개돼야 된다는 건 아니야. 어떻게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어떤 규칙이 있지만 규칙을 꼭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지금 이 순간대로 즉흥적으로 살아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들어와요. 저절로 들어. 예를 들면 20분만 있으면 되는데 20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저번엔 다른 사람이 너무 오래 잡아먹었으니까 좀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분 할 수도 있고 도와줘야지 끝까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오늘은 그냥 대강 뭐 빨리빨리 하고 5분 만에 끝내고 그냥 딴 데 가고 시간 없으니까 뭐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 항상. 이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 자기의 습관을 매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러니까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잡을 줄 알았어. 이 심장의 소리를 듣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될까, 직장에 문제가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입장을 초월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꼭, 물론 기본적으로 내가 일해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렇게까지 못 해준다고, 미안하지만. 나는 가야 된다고 지금. 아니면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또, 이 사람 내가 볼 때 오늘은 꼭 도와줘야 되는 그런 또 인물이다. 그렇게 굉장히 깊이 있는 것까지 사고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하자면 카르마까지 볼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 카르마를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도와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카르마를 볼 때 이 사람은 도와줘야 돼. 똑같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일이라도.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이 없어, 상이. 나에게는 어떤 그 카르마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서 오냐? 성령에서 오는 거지, 성령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인생을, 나의 직장에 잘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지혜를 따라서, 신령한 지혜를 따라서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공격을 내가 들어와도 같은 일을 똑같이 당해도 성령을 가지고 견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다른 식으로 반응해. 누가 나를 공격해도 그냥 예를 들면 보통은 어떻게 무신경하게 반응해, 그냥. 무신경에 반응한다고. 물론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차피 다, 예를 들면 내 좋아하는 표현들은 다 쓰레기니까, 그냥 어차피 쓰레기.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것 때문에 나라는 자존심, 나의 자아상이 뭐야? 자존심이랑 내 자아상 중에 일부니까. 자아상 중에 핵심을 이루는 것이거든. 공포, 탐욕, 그 다음에 자존심, 이 세 가지가 보통 자아의 중심을 이루어. 그러니까 뭐냐?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그러면 잘 됐다. 또 자아상 또 중에 핵심 요소가 또 올라지겠네 하면서 이제 수련하는 거지, 그냥. 기분 나빠도. 하다 보면 뭐야? 나중에는 이제 그러든 말든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어떤 욕을 먹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무신경해져. 무신경해져 가지고 말하자면 그거를 예를 들면 인종차별을 당해도 더 이상 기분이 안 나쁘면 이제 나는 그걸 넘어선 거야.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인종차별 당하면 당하라 그러지. 왜 해? 그냥 아무렇게나 해라. 나는 그냥 지나가 버려.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어, 마음에. 그것 때문에 막 고소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지. 왜냐면 그 자아상을 이제 자꾸 탈피하는 거지. 그런 반복적인 어떤 힘듦을 당하면서. 예를 들면 항상 그래.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미안한데 그렇게 해야만 쉬울 것 같아서. 과거에는 뭐야? 같은 일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걸어 다녀야 돼. 오늘은 자전거가 나한테 배당이 안 돼서 그럼 어떻게 돼? 항상 그 다음에는 쉽게 돼. 쉽게. 모든 게 쉽게 돼. 갑자기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오늘은 너가 일을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가라고 빨리.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그냥 걸어만 다녀. 가면 또 평소 같으면 30분 일해야 하는데 3분 만에 끝나는 거지. 이거 해줄 필요 없어. 괜찮아. 오늘은 너가 필요 없어. 그러면 나는 그 종이에다가 오늘은 이분이 일이 필요가 없답니다. 이렇게 적기만 하고 그 다음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툭툭툭툭 끝나고 어떤 데서 미리 전화가 와. 예를 들면 4시 안에 끝나야 되는데 어떤 집에 늦었어. 4시가 벌써 됐어. 4시 15분까지 있는데 4시가 이미 됐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집에 가면 이제 나는 늦어버리는 거야. 회사에 4시 15분까지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 집에서 반드시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말하자면 올 필요 없다고 미리 전화를 줘. 어떨 땐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다가 마지막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 집이 남았는데 시간은 10분밖에 없어. 내 집이 어디 있냐면 다 다른 데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내 집이 동시에 나한테 전화가 와. 절대로. 한 번도 4시 15분까지 말하자면 회사에 안 가본 적이 없어. 무조건 전화가 와서 나보고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런 일이 절대로 생겨. 한 번도 없이.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내 인생에. 그러면서 내가 동시에 현실 창조의 법칙을 배운 거예요.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 점점.
이해가 돼. 어차피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하나님이 만든 세상. 바로 내가 만든 세상이란 말이야. 내가 나조차고 만든 세상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 일은 어떤 일이 생겨도 반드시 해결이 돼. 미친 것처럼 해결이 돼. 무조건. 내일 당장 집에서 쫓겨났는데 내일 당장 딴 데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돈도 없어. 아무 소용 없어. 그런 일이 있어봤자. 왜냐면 반드시 나에게 돈의 통장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집을 찾아. 어디 갈 때를. 수십 번을 이사했지만 단 한 번도 밖에서 잔 적이 없어. 호텔에 잔 적도 없어. 무조건 그리고 나는 그걸 찾지도 않아. 나는 즉흥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가. 즉흥적이란 말이야. 생각을 안 해. 그냥 계획도 안 하고. 그냥 이 순간을 사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게 단번에 안 되고 단번에 그렇게 전환이 안 되고 나도 이게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금방 된 게 아니야. 왜냐면 그 습이란 게 있단 말이야. 내 자아는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거. 자전거를 탈 때 더 이상 자전거 페달을 안 돌려도 자전거는 관성에 의해서 가. 그게 자전거의 습이야. 자전거는 앞으로 예를 들면 자전거를 한번 세게 타봐. 그럼 뭐 자전거를 안 밟아도 한 100m는 그냥 좋은 자전거면 100m는 그냥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쭉 가는 거야.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도 무아의 상태에 한번 도달했다고 해서 그 모든 습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아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견성을 했어도 이 자아 견성을 한다는 게 꼭 또 이제 무아의 단계에 이른 게 아니에요. 또 그 어려워. 무아라는 거는 한번 제대로 저번에 있지만 생사현관을 타통해서 죽음을 거쳐야 되거든. 죽음도 안 거치고 견성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없으면 견생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여간 그렇게 돼서 어떤 사람이 견성을 하고 이제 성령의 느낌을 알고 뭐가 참나인지 느낌을 좀 아는데도 과거의 그런 나를 주장하는 그 생각들이 그대로 있어서 아직도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뭔가 그런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자아의 그런 권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서 와리가리 하는 거야. 혼자 있으면 좀 이렇게 명상이 되는 것 같은데 사람하고 있으면 또 싸우고. 왜냐면 사람 만나면 예의를 갖춰야 되고 우리는 복잡하지 더. 예의를 갖춰야 돼. 선배다 후배다. 나이가 같아야만 친구고 나이가 다르면 친구가 아니고 형 동생이고. 이런 말하자면 진짜 개지랄을 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그건 전부 다 유교에 말하자면 온 거고, 유교라는 뭐냐? 철저하게 지배자의 논리로 만들어진 종교기 때문에 군사부 일체 아니야.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누구냐? 여자들을 말하자면 남자잖아 전부. 남자가 여자들을 짓밟아서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러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아주 머리가 막 뽑힐 것 같이 괴로운 그런 얘기들은 전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여자를 지배하고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왜냐면 아버지가 지배자가 돼야 그 자식들이 지배를 받지. 그러지? 그리고 스승이 지배자가 돼야 말하자면 그 학교가 지배를 받지. 그리고 근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임금이 말하자면 임금이 진짜 모든 사람을 지배해야 그 밑에 지배 구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건 군주가 있고 봉건 영주가 있잖아. 그죠? 봉건 영주가 있고 또 봉건 영주 밑에 말하자면 농부가 있고 상공인도 있고 그 밑에 이제 기술직 상공인 그런 거 아니에요. 농노가 있지 또 그 밑에는 더 밑에 자유인이 아니고 아예 농노가 있지. 농부의 노예. 자기 땅이 없이 남의 집에서 서서 이제 세살이 하는 분들 그렇게 지배 구조를 맞춰야 되네. 그러니까 자기만 왕이고 전부 평등하면 안 돼. 왕의 권리를 밑으로 자꾸 조금씩 줘가지고 작은 우두머리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끝까지 지배를 해야 되는 거냐. 완전하게. 왕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라는 것이 그 지배 구조를 만든 거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쓰레기 같은 건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연료도 막 연료문 세우려고 여자들 죽이고 엄청나게 죽었대. 여자들 말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고 그냥 죽는 거야. 무조건 쳐 죽이는 거지 그냥. 왜냐면 항상 어떤 그 말하자면 징벌이 없으면 이 체계는 유지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죽어야 돼. 누군가는 반드시 마녀 사냥 마녀 화형하는 것처럼 특히 여자들 약한 사람들 그런 장애인들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걸 밟고 일어서야만 되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하류 계급들은 무조건 죽어야 돼. 그냥 짐승처럼 살아야 돼. 무조건. 그 흔한 예로 그런 불가촉 천민, 그죠? 왜 불가촉이야?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뭐야? 그들은 어떻게 밤에만 다녀 몰래. 그들은 뭐야? 또 띵띵띵 하는 그 방울을 달아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일반 시민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카르마에 악업이 쌓여. 그래가지고 눈에 안 띄라고 방울을 만들어가지고 몰래 돌아다니게 했던 거거든.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갑자기 웃기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성령, 참나, 신성의 그러한 에너지가 있고 그걸 머물게 해줘. 그 에너지로, 그러한 지혜로. 다른 쪽에서 뭐야? 과거의 어떤 말하자면 귀신들, 과거를 나를 사로잡았던 습관과 과거의 나에 대한 자아상,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아상, 그걸 유지해야 되는, 나는 이렇게 폼나는 사람,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보통. 나는 폼나는 사람, 아니면 나는 쓰레기.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인간이라는 건 보통. 그러니까 서열을 확실하게 만들잖아. 자기를 낮추든지 자기를 높이든지. 시스템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난 잘났고, 시스템에서 못 나가는 거지들은 나는 못났어. 어쩌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냥 알아서 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서 기어. 잘난 척을 하거나 아니면 병신이다 이러고 남 앞에 굽신거리거나. 뭐 때문에? 자아상 때문에 그냥. 자아상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 병신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속고 있거든 계속.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새로운 사람과 옛사람이 말하자면 충돌하는 상황, 이게 또 굉장히 괴로운 거야.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은 넘어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왜냐면 이 마음에 있는 자아를 다 죽여야 되거든. 그 자아의 기본으로 자아를 끈끈이 인간에게 붙여놓는 그 공포와 말하자면 탐욕과 그리고 자존심, 특히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말살해야 돼. 그 에너지 자체를. 그래서 감정 정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생각도 없애고 감정도 없애야 되니까. 감정을 많이 정화하면 생각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용기 있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마지막 결론은